이어서 측정 표준과 정보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과학에서 무언가가 있을 때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측정을 하는 표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과학탐구에서의 측정과 어림. 측정은 뭐냐면요,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을 측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때는 당연히 뭔가를 재야 돼. 그러려면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물 3리터 떠오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3리터를 이렇게 비커 같은 걸로 재가지고 떠와 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주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측정의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개념이 같이 나오는 개념이 어림이에요. 어림 잡아서 무엇하다 라고 할 때 그 어림 맞아요. 어림은 측정 도구 없이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활동을 어림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 과정, 자료,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측정이랑 뭔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측정은 엄청 정확하고 정밀하고 과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림은 그냥 무지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을까요? 어림은 무지성이 아니에요. 이 말인 즉슨 어림도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사고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살배기 애기한테 너 대강 3리터짜리 물 떠와. 너무 많은가? 300ml짜리 물 떠와 라고 시켰어. 한 살이야. 그 애기가 300ml를 그동안 뭐 측정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어림을 잡아보거나 300ml가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얘가 몇 밀리리터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림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사고 과정, 자료,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지성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00ml 떠오라 그러면은 대충 그동안 300ml가 이 정도였고 뭐 500ml에 들어있던 생수의 부피가 이 정도였으니까 300ml 이 정도 떠가면 되겠지라고 하시겠죠? 그게 바로 어림이란 거예요. 적절한 단위와 도구를 사용한 측정 경험이 당연히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죠. 어림은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300ml를 떠오라고 하면은 대충 300ml면은 밀리리터가 단위인 비커를 사용해서 나중에 측정하면 되겠구나 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300ml가 대충 얼마인지 어림을 했다면.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 부피를 어림한 뒤에 적절한 용량의 측정 도구를 선택한다 라고 예시를 잘 여기서 들어줬네요. 그리고 요거 알죠?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텐데 만약에 측정하려는 양이 측정 도구의 눈금과 일치를 안 해요. 그러면은 눈금 사이를 10등분해서 읽는다 그랬어.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75인치, 76인치 애매하네? 그러면은 여기를 10등분해서 5랑 6 사이에 있으니까 75.5ml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기당, 측정 표준. 측정 표준이라는 거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으로요. 표준화된 측정 단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의 측정 표준 변화. 18세기 말에는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미터 원기라는 걸 만들어서 측정 표준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 미터 원기는 1m에 해당하는 길이를 금속으로 만든 기구였어요. 그런데 18세기 말에 만들었잖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터 원기가 손상돼서 조금 더 잘 안 변하는 영혼에 가까운 기준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1983년 빛이 진공해서 이
2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측정 표준은 점점 정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르죠.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 이 21세기 중에 또 1m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측정 표준의 활용. 별 내용 없고 한번 그냥 같이 볼게요. 단위에 대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 기온을 섭씨 단위로 측정을 해서 기온과 폭염주의보 발령 지역을 안내를 합니다. 제한 속도를 km/h 단위로 안내하고 가속 차량을 단속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마이크로그램/per 세제곱미터 단위로 측정해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표시 기준 단위인 그램, 밀리그램, 밀리리터 등에 따라서 표시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소리의 세기를 데시벨 단위로 측정해서 공사장에 소음을 교제를 해요. 몇 데시벨 이상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혈당량을 밀리리터 퍼 딜리리터 단위로 측정해서 혈당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 실내 공기의 질 측정 항목. 측정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허용 농도들을 측정 표준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 방법,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 측정기기 종류 등등등 자세한 측정 방법을 측정 표준으로 정했다고 해요. 미세먼지 인증 표준 물질. 미세먼지 속 유해 성분을 측정을 할 때 특정 성분의 함량이 표기된 인증 표준 물질을 활용해서 측정기기가 정확한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좋은 얘기죠.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가 있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3리터랑 네가 생각하는 3리터가 같은 거죠.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거나 측정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혼란이나 사고 방지가 가능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공유와 연구자 사이에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0페이지 신호와 정보. 자연의 신호와 정보. 자연에서는 뭐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빛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무언가가 일어나죠. 이 다양한 변화가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부릅니다. 빛, 소리, 지진파와 같은 파동부터 힘, 온도, 압력까지 정말 많은 형태가 있어요. 정보는 뭐냐면요. 이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형태로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든 거예요. 밑에 표를 보면은 신호가 3개가 적혀 있고요. 이 신호가 만드는 신호에서 우리가 추출한 얻어낸 정보가 오른쪽에 적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지진파라는 신호는 정보로 바뀌면 이 지진파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지진이 발생한 위치, 지구 내부 구조와 변화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체온이라는 신호가 느껴졌어. 그러면 이 체온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주의 빛을 우리가 신호로 받았어. 그러면 그걸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센서. 센서는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센서라고 해요. 센서의 종류에는 빛을 감지하는 광 센서, 온도 센서, 화학 센서, 압력 센서, 가속도 센서 등이 있어요. 옛날에 코로나 때 한참 적외선 광 센서 있죠? 비접촉형 온도계에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광 센서가 있습니다. 왜 온도인데 광 센서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온도가 적외선의 형태로 분출이 되면 그걸 광 센서가 읽습니다. 두 번째, 가스 누설 경보기에는 미세한 가스를 감지하는 화학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회전이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가속도 센서가 들어있어서 방향에 맞춰서 화면이 가로나 세로로 회전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이 단원에서 뭔가를 낸다면
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는 자연 자체의 대부분의 신호예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로 빛, 소리, 지진파, 온도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해요. 0과 1의 이진수로 표시되는 신호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예요. 연속적인 자연의 신호를 디지털 기기로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센서에서 변환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요 밑에 그림 볼게요. 신호가 막 들어와. 습도, 온도, 빛, 유체 흐름, 운동, 소리 등등등등이 들어왔어. 그럼 얘가 센서를 거쳐. 센서에 처음 들어올 때는 어떤 상태이다? 아날로그 신호 상태예요. 그래서 연속적이죠. 끊김이 없어요. 근데 센서가 변환을 했어. 변환을 할 때는 얘를 일정한 주기로 시간 단위로 막 이렇게 나누고 각각의 값을 0과 0 아니면 1의 이진수로 표현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맞죠? 이게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이에요. 디지털 신호는 신호를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하는 데 편리하고요. 대신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왜곡되거나 일부를 잃을 수도 있죠. 대부분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게 태블릿에 녹음이 되어야 되고 그 태블릿에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할 때 태블릿에 저장될 때는 제가 말하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이지만 자연의 소리니까 기계가 아니죠. 나는 자연의 소리니까 아날로그 신호지만 태블릿에 저장될 때는 디지털 신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여러분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랑 이 패드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로 얘기할 때랑 목소리가 미묘하게 다르죠. 그게 바로 정보의 왜곡 혹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저장에 필요한 용량이 당연히 적겠지. 0 아니면 1로만 표현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복사와 편집도 자유롭죠. 0 아니면 1로만 되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0이랑 1밖에 없으니까 장점도 있어. 잡음이 거의 없어요. 자연의 소리는 잡음이 있죠. 그렇지만 디지털 신호는 대부분 잡음이 거의 없어서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좋은 얘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제가 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안 읽으실 테니까 읽어볼게요. 디지털 정보와 현대 문명.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쉬워요. 그래서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되고요. 전송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활용이 됩니다. 디지털 정보는 일상생활,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돼요. SNS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해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해요. 전자책, 교육 앱으로 원격 교육을 받아요. 무인 드론,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운전자 없이 상품을 운송합니다. 환자의 신체 조직을 검사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대요. 여기까지가 앞에 1단원이었어요. 내용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시험 문제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진도 나간 데는 다 시험범인 거 알죠? 분명히 나오니까 개념 앞에 보시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론, 뭔가 교양 강의 같은 그런 개념을 배우고 나서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5개념을 고쳐나가는 식으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라고 저도 오늘 행복한 하루 여러분들 덕분에 보낼게요. 고생 많았어요.